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캐스터 연입니다. 주식으로 손실 보기 싫으신 분들 오늘 영상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낮은 가격에 매도할 때 손실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식 계좌 시스템을 제대로 모를 때예요. 이 계좌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수금 때문에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니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좌 용어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 제가 계좌 용어 4가지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 4가지를 배우고 나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용어를 몰라서 손실을 볼 일은 절대로 안 생길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금입니다. 우리가 체크카드로 커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는 그 체크카드 통장 안에 돈이 있어야 커피값을 결제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1주를 사기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증권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 증권 계좌에 현재 1,000만 원이 들어있다면 1,000만 원이 현재 예수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예수금을 가지고 주식을 주문할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증거금입니다. 혹시 증거금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증거금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그냥 보증금 같은 개념이에요. 갑자기 주식에서 보증금이 웬 말이냐, 도대체 이 증거금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자, 주식 거래는요,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단순하게 돈을 주면 주식을 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10,000원인 A기업의 주식을 매수를 했다고 해서 내 계좌에서 10,000원이 바로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주세요. 삼성전자 주식이 70,000원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내가 매수를 하면 이 70,000원이라는 전체 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미리 예탁해야 되는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했던 증거금인 거죠. 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은요, 다 이렇게 증거금 비율이 있습니다. 증거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다 다른데요. HTS의 종목을 검색하면 이렇게 각각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삼성전자의 증거금은 현재 20%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증거금 비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증거금은요, 종목별로 이 비율이 다 달라요. 참고로 이 증거금률이 100%에 가까울수록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그냥 한 번에 가져가면 되는데 굳이 복잡하게 왜 이렇게 증거금이라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손실이 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 거래가 되는 시스템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100만 원의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고 증거금이 20%라고 했을 때 제가 A 기업 100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앞서도 말했듯이 10,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샀다고 해서 100만 원이 바로 출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증거금이 20%였다고 말했잖아요. 20만 원만 선출금이 되어서 빠져나가고요. 이 영업일 뒤에는 나머지 8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시간 계좌 관리 창을 보시면요, 예수금에 D+1, D+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한 종목을 사서 최종 거래가 다 되기까지는 내가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르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내가 팔았을 때도 주식을 팔고 그날부터 이 거래일 뒤에 판 금액이 다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주식 100만 원어치를 매도했는데 인출하려고 보니까 증권 계좌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주식 거래 시스템 때문에 내가 오늘 매도를 했어도 당일에 그 매도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 거래일 뒤에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늘 진짜 너무 급한 돈이 필요해서 오늘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이 거래일 뒤에 들어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럼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크게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아까 첫날에는 증거금이 20%이기 때문에 20만 원만 먼저 빠져나간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직 첫날에는 80만 원의 예수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뜻일까요? 주식 매수하고 그 당일에는 증거금으로 일단은 20만 원만 빠지니까 나머지 80만 원으로 다른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자금이 좀 부족해도 이런 증거금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주식수를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증거금이라는 제도는 주식 거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요. 이 증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주식을 주문했다면 이 영업일이 되기 전까지 나머지 돈을 반드시 입금해야 됩니다. 이 나머지 금액을 바로 미수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인 거죠. 하지만 이 미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용어인 반대매매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미수금을 당연히 받아내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미수금을 입금을 안 한다고 해서 증권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 영업일까지 그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냥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려서 미수금을 받아냅니다. 마치 우리가 대출금을 안 갚으면 우리 집이나 물건들을 압류하듯이 이 주식을 강제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반대매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린이라면 딱 예수금만큼만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미수금 발생이 불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딱 예수금만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키움증권이 주 거래 계좌여서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HTS에서 0398을 검색하시면 계좌 증거금률 변경 등록이라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현금 100%로 변경하면 내 증권 계좌에 있는 돈에서만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현금 100%의 체크를 하고 설정을 했다고 해도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소액의 미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용어는요, 바로 대용금입니다. 자, 대용금은 무엇일까요? 자, 대용금이란 나의 증권 계좌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던가 채권 등을 일정한 비율만큼 환산한 금액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신용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 대용금 역시 대여기간이 2일이고요. 이걸 갚지 못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보가 된 주식이 강제로 청산이 되니까 이것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예수금과 증거금, 반대매매, 대용금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